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영화. 한 번 봐도 다시 봐도 매력이 샘솟는 영화. 소장 가치 있는 영화를 취향대로 골라드립니다. 한 가지 주제, 두 가지 시선, 백원무비. 안녕하세요, 오상준입니다. 시네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네, 오늘 백원무비 주제는 우주 생존자 특집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의 끝자락 시원한 우주와 광활한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영화 두 편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백업무비는 알폰소 쿠아론 감독과 배우 산드라 블록의 만남, 그래비티입니다. 최근 극장에서 재개봉을 하면서 5년 전의 감동을 다시 한번 선사하고 있죠. 네, 이에 맞서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리들리 스콧 감독과 맷 데이먼의 만남, 바로 마션입니다. 나사의 전폭적인 지지를 영화사상 최초로 받은 우주 SF 블록버스터 영화입니다. 네, 그럼 우주 생존자 산드라 블록의 그래비티 먼저 만나보시죠. 아리야, 알폰소 쿠아론 감독 영화 찾아줘. 아리야, 이 중에서 산드라 블록 영화 찾아줘. 지구 600km 상공, 그 광활한 우주 속에서 스톤 박사와 우주 비행사 맷이 우주 망원경을 수리하는 중입니다. Can't beat the view. 그런데 그들은 갑자기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맞닥뜨리는데요. 인공위성 잔해와 충돌하면서 우주 왕복선은 파괴되고 스톤 박사는 홀로 궤도를 벗어나 버리죠. GPS is down. It's down. I can't. 지구와의 통신도 끊어진 상태에서 스톤 박사의 목숨을 구해낸 맷은 Aim. Fire. I am gonna pull you in. Ryan, listen. You have to let me go, or we both die. 그녀를 위해 희생을 감행합니다. I, Ryan Stone, am the sole survivor of STS-157. 중력도, 산소도 없는 우주 공간에서 외로운 생존 싸움을 벌이는 스톤 박사. What now? 그녀에게 남은 선택은 단 하나. 우주 정거장으로 이동해 탈출용 우주선에 탑승하는 것이죠. Stop. 과연 우주미아가 되어버린 그녀는 무사히 지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Anybody, please copy. 영화 그래비티입니다. 그래비티는 중력을 의미하죠. 우리는 영화를 관람하는 90분 동안 마치 무중력 상태에 놓인 우주 비행사가 된 것처럼 온몸으로 우주를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영화의 백업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삭신이 쑤셔가지고 그렇죠. 갑자기 주인공이 막 위기에 처하면서 숨이 턱턱 막히는데 그 영화 끝나고 이제 나와서 발을 내딛는데 밝은 곳에 그제서야 숨쉬기가 편해지더라고요. 영화는 시작부터 우리를 광활한 우주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실제로 카메라를 우주에 가져다 놓고 찍은 듯 생생한 우주의 풍광이 펼쳐지죠. 그리고 유쾌한 잡담을 나누며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 비행사들을 보여줍니다. Certainly. How you feeling? Like a chihuahua that's being tumble dried. 이렇다 할 인물 소개 없이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 중 한 명이 된 듯한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롱테이크로 이어지는 카메라 워크가 굉장히 유려하죠. 하지만 인공위성의 잔해가 그들을 덮쳐오면서 그 평화와 고요는 한순간에 깨져버리죠. 우주 왕복선이 폭파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주인공 스톤 박사가 홀로 튕겨져 나가는데요. 패닉에 빠진 다급한 외침과 거친 숨소리까지 이 모든 것들이 약 17분 동안 숨막히게 한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감탄을 금할 수가 없는 압도적인 롱테이크 장면이었는데요. 영화 역사에 길이 남을 역대급 오프닝 시퀀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카메라 시점의 전환 또한 압권이었죠. 처음엔 주인공 스톤 박사의 얼굴을 카메라가 객관적인 시선으로 클로즈업합니다. 그런데 헬멧 속으로 빨려 들어간 순간 그녀의 주관적인 시선으로 막막한 우주를 바라보게 됐죠. 관찰자 입장에 있던 관객들이 순식간에 주인공의 감정에 이입하게 되면서 경이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실제로 우주 비행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해요. 이 영화를 통해서 바로 그 오래전의 꿈을 실현시키게 된 셈이죠. 네. 우주 공간의 사실감을 구현하기 위해 영화의 모든 장면을 3D 애니메이션으로 사전 시각화시켰는데요.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 촬영을 똑같이 진행을 한 거죠. CG 작업에 투입된 제작비만 해도 무려 1,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인공의 산드라 블록과 또 조지 클루니 역시 촬영 내내 엄청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무려 12개의 줄에 매달려 무중력 상태를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그 마리오네트를 조종하는 인형술사까지 투입되면서 영화의 그 우주 공간에 대한 사실감을 더욱더 높였습니다. 그래비티에서 최초로 도입된 혁신적인 조명 장치 또한 주목할 만한데요. 바로 수십만 개의 LED 램프를 활용한 라이트 박스입니다. 이 조명 장치를 통해서 마치 우주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리얼한 빛과 어둠을 느낄 수가 있었죠. 네, 그래비티는 제8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7관왕에 오르는데요. 감독상, 촬영상, 편집상, 시각효과상, 음향효과상, 음악상, 음향 편집상 이렇게 정말 많은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 수상 내역을 살펴보면요. 사운드와 관련된 모든 상을 독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스펙터클하고 화려한 음악으로 극의 긴장을 쌓아간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주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고요함과 적막감을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그 스톤 박사가 우주 정거장에서 중국의 무인 정거장에 탑승하는 장면이 굉장히 압권이었습니다. 계기판을 이곳저곳에 만져보지만 우주선이 꿈쩍도 하질 않죠. 절망에 빠진 스톤 박사가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지르는데 하지만 우주 밖에서 바라본 시점에서는 그녀의 절규는 한낱 무음에 불과할 뿐이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운드를 완벽히 배제함으로써 그 절망감을 더 완벽하게 표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So what do you like about being up here? The silence. 영화 초반 스톤 박사가 우주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우주 속에 미아가 된 순간 Mayday, Mayday. 그 고독한 고요함에 몸서리치게 되죠. Yes, yes. Your dogs. They're calling for us. 지구에서 잘못 수신된 사람의 목소리마저 너무 반가워서 눈물을 방울방울 흘려보내던 장면은 이 영화의 진정한 메시지를 대변합니다. 무한한 우주의 황홀경과 묵직한 메시지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화 그래비티 꼭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제가 소개를 해드릴 차례입니다. 우주 생존자 맷 데이먼의 영화 마션.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아리아 리들리 스콧 감독 영화 찾아줘. 아리아 이 중에서 맷 데이먼 영화 찾아줘. 나사의 야심찬 프로젝트로 우주에 당도한 RS-3호. 대원들은 화성을 탐사하던 중 거대한 모래 폭풍에 휩싸입니다. 갑작스러운 우주 재난 속에서 식물학자 마크만이 홀로 낙오되는데요. Commander, I know you don't want to hear this, but Mark is dead. 그가 사망했다고 판단한 탐사대원들은 이미 지구로 떠난 상황. 하지만 Surprise! I'm alive. Obviously. 마크는 절망을 뒤로한 채 화성에서 살아남기 위한 의지를 불태웁니다. Mars will come to fear my botany powers. 우주 탐사선의 산소와 배설물을 활용해 감자를 재배하고 All natural, organic, Martian-grown potatoes. You don't hear that every day, do you? 또 통신 장비 복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죠. 그리고 마침내 지구와의 교신에 성공하게 되지만 Lost readings in the Pope flight. 그가 살아 돌아갈 방법은 희박하기만 합니다. 과연 우주 미아가 돼버린 그는 무사히 지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영화 마션입니다. 네, 마션의 스토리는 한 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화성으로 간 사나이의 긍정적인 극한 생존기. 자, 그렇습니다. 이 영화의
백업 포인트와도 일맥상통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영화 팬들은 화성판 라이언 일병 구하기 또 혹은 화성판 삼시세끼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제 친구는 화성판 전원일기라고. 야 마크야 감자는 잡히니? 놀라운 아이디어와 정신력으로 무장한 주인공이 역경을 하나하나 이겨내는 과정이 굉장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배설물을 수거해서 거름을 만들어 감자를 재배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물을 만들어내거나 Suit breach detected. 강력 테이프로 위기의 순간을 탈출한 모습 등 디테일한 생존법과 확실한 개연성은 관객을 납득시키기에 충분했죠. 네, 그 중에서도 마크가 감자 재배에 성공한 순간 정말 온 극장의 관객들이 함께 부둥켜안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감자를 어찌나 맛있게 먹는지 영화를 보고 돌아가는 영화 팬들은 아마 집에서 뭐 찜기 정도는 돌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영화는 우주선과 화성 탐사 차량이라든지 태양광 패널 발열 기획처럼 이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수많은 요소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촬영 기간은 총 70일이었던 데 반해서 나사의 검증 과정을 거치는 시간은 무려 1년 6개월이었다고 합니다. 나사는 이 영화의 과학적인 사실 검증뿐만 아니라 촬영 장소까지 직접 제공하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했죠. 나사의 로고와 또 내부의 모습을 이처럼 자세하게 볼 수 있었던 건 아마 이 영화가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마션은 우주 재난 SF 블록버스터 가운데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주인공 마크가 화성에 홀로 남겨졌을 때 절망에 빠진 순간은 굉장히 짧게만 묘사되는데요. 대신 그는 곧바로 남은 식량부터 계산하거나 막사를 재정비하는 등 앞날을 대비하는 긍정적인 사나이의 면모를 보이죠. 주인공이 또 낙담하고 암울한 모습만 보여줬다면 영화가 얼마나 또 침울했겠습니까? 하지만 또 유머러스한 그 마크의 모습이 극중 내내 또 유쾌한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단어법적인 불평으로 그는 현실을 위로했죠. I'm definitely gonna die up here if I have to listen to any more god-awful disco music. 그리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늘 음악과 함께했습니다. I have scoured every single data file on Commander Lewis's personal drive. This is officially the least disco song she owns. 비상한 아이디어와 끈질긴 생존력 그리고 위트까지 겸비한 주인공 마크를 연기하는 배우는 바로 맷 데이먼인데요. 그는 이 작품을 통해서 생애 최초로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화성에서 홀로 생활한다는 설정 때문에 맷 데이먼이 연기하는 게 굉장히 외로웠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5주 동안 동료 배우 없이 혼자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 영화 프로모션 기간이 돼서야 동료 배우들을 볼 수 있었다라는 후기가 또 전해지기도 했군요. 제가 마치 별그대에서 전지현 씨를 동방연 때 처음 봤었던 거랑. 맷 데이먼이 상대 배우 없이도 이처럼 홀로 연기에 몰입할 수 있었던 데는 정말 사실감 넘치게 재현된 그 촬영 현장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그가 탐사 차량인 로버를 타고 화성의 너른 대지를 이동하는 모습은 정말 경이로웠죠. 이 장면이 CG가 아닌 실사 촬영이라는 점도 놀라웠는데요. 실제로 화성 지표면과 가장 흡사하다는 요르단의 와디럼 붉은 사막에서 촬영된 장면입니다. 그 압도적인 스케일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죠. 네, 화성의 사실적인 이미지를 제대로 구해낸 것과 함께 다양한 카메라 기법 또한 눈여겨볼 만합니다. 화성에 홀로 남겨진 주인공의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담아내기 위해서 고프로와 거치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죠. CCTV 역할을 하는 카메라 연출 덕분에 우리는 주인공의 생존기를 리얼하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들어낸 사실적인 우주의 모습과 그리고 맷 데이먼의 별로 고군분투하는 명연기를 보시고 싶은 분은 영화 마션 꼭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주 생존자 특집이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뽑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너피스를 부르는 94일생 명장면을 하나씩 뽑아보도록 하죠. 먼저 그래비티에서 이너피스를 부르는 94일생 명장면은 주인공 스톤 박사가 우주정거장에 탑승하는 장면입니다.
끝없는 우주를 방황하던 스톤 박사가 우주정거장에 탑승을 시도합니다. My CO2 alarm went off. Look, you need to board the station. 산소가 부족해 정신이 혼미해져가는 상태. 스톤 박사는 사력을 다해 에어로크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주정거장 입구에 들어온 그녀. 마침내 소중한 산소를 들이마시며 우주복을 벗어던집니다. 그녀를 압박해오던 극한의 상황과 중압감에서 탈피해 잠시나마 안도감을 느끼게 되죠. 마치 어머니 뱃속에 웅크린 태아처럼 평온을 되찾은 그녀의 모습이 영화의 백미를 장식한 명장면입니다. 영화 시작부터 30분 동안 계속해서 사고 장면이 나오면서 관객들을 몰아붙였잖아요. 결국 이 장면에서 이제 그냥 처음으로 우주복을 벗으면서 우리도 약간은 한숨을 돌릴 수 있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네, 물론 이 평온도 잠시뿐이죠. 그 뒤로도 수많은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주인공이 이 난관을 극복하고 무사히 지구로 돌아올 수 있을지 BTV를 통해서 꼭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영화 마션의 이너피스를 부르는 구사일생 명장면은 주인공 마크가 지구와 교신하는 장면입니다. 마크는 황량한 화성의 대지를 걷던 중 오래전에 버려진 무인 탐사선을 발견합니다. 그는 패스파인더로 통신망을 재정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죠. Holy shit. Okay. 그리고 지구의 교신을 위해서 단어 팻말까지 설치하는데요. Incoming. Are you receiving me? Okay. Point the camera at yes. 마침내 첫 교신에 성공한 극적인 순간,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된 명장면. 이 마션이 개봉했을 때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글이 하나 있는데요. 헐리우드에서 이 맷 데이먼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였나 하는 것인데 라이언 1번 구하기부터 커리지 언더 파이어, 그린존 같은 영화를 거쳐서 인터스텔라와 마션에 이르기까지 스위스의 한 학자가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은 우리 돈으로 약 1,050조. 구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네요. 그렇죠. 예, 정말 맷 데이먼은 기부 많이 해야겠어요. 예. 자, 오늘의 백원 무비 우주 생존자 특집이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산드라 블록의 우주 생존기 그래비티, 맷 데이먼의 우주 생존기 마션.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BTV로 감상하세요. Wow.